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욕하고 때리기도 했다.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평상시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한번 화가 나면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 나는 늘 후회를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분노 조절 장애자인가? 나는 구제불능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깊은 자책감에 빠져있곤 했다. 아마 이 마음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들인데 그 순간에는 왜 참기 어려웠는지,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큰 기폭제들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면 아이들조차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내와의 부부싸움은 늘 전쟁이었다. 늘 큰 소리는 기본이고 몸싸움까지. 이웃집에서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내가 참다 못해 경찰을 부른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경찰을 부른 아내가 미웠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이런 아내와 이혼하려고 가정법원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나의 삶 전반을 돌아보니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그동안 감정의 노예로 살아온 것 같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내 삶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갈등 해결 감정 코칭을 받으면서 감정이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자들이나 아이 같은 약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었다. 어린 시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나는 내 감정을 억제하고 감추는데 바빴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이것이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큰 영향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한 무지함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또 아이들의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대응해야 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고 코칭받은 후 감정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알게 모르게 내면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왔음을 알았다. 나의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왜 감정적으로 힘들었는지 알게 되면서 그때 미워하고 증오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를 엄하게 꾸중하고 상처 주던 아버지,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친구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거들은 떠올리기 싫어 꽁꽁 묻어두고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사실 내 성격이 원래 이렇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며 더 큰 분노를 하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가고 제3자의 시각에서 감정을 공부해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다.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느끼고 반성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현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은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의 말이나 아이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분노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분노가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살린 것 같다. 나를 변화하게 해준 감정, 고맙다.